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기술을 알려드리는 최나인의 주식스쿨 최나인 원장입니다. 지금 이 영상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저희 노란톡 입장하는 이 안내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곳을 통해서 노란톡 입장하시면 저와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여건, 그리고 톡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요, 수익이 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매매의 기술에 관하여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건데요. 제가 감히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뭐야, 이거 생소하네, 처음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수업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종양을 방치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종양이었다가 이게 악성이 되고요, 이게 방치해서 암이 되면 우리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종양일 때 우리가 시술을 통해서 제거를 해버리면 돈도 조금 들어요. 건강 뭐 잃을 게 있습니까? 없어요. 돈 조금 들죠. 시간도 회복하는데 금방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방치를 해가지고 암이 되면 돈 많이 들죠. 건강 회복 오래 걸리죠. 또 뭐 시간도 그죠? 돈 잃고 시간 잃고 건강 잃고 안 좋은 놈이라고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종양이 예를 들면 마이너스 3%다 라고 한다면 악성이 예를 들면 마이너스 10%야. 그럼 암일 때는 예를 들면 한 마이너스 25%.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3기, 4기, 전이, 변이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한 마이너스 40%,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 투자금 잃잖아요. 그렇게 계좌를 방치하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어때요? 건강도 잃죠?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부분들 디테일하게 이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보물지도. 보물지도? 아니, 주식 이야기 해야 되는데 아파트 이야기하고 부동산 이야기하고 이번에는 보물 이야기네. 보물 이야기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 더 재밌는 이야기 할 건데요. 보물지도. 제가 수강반을 운영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자주 드립니다. 여러분, 보물 간직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표현 드려볼게요. 보물지도. 우리가 뭐 동화책이라든지 아니면 소설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보물지도가 나와가지고 뭐 해적 이야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난파선이 뭐 보물선이었는데 이게 침몰해가지고 그거를 올리면 금괴가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물지도가 있고 그 안에 보물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종목 발굴. 과연 현재 탄생한 테마 속에서 어떤 종목이 보물일까? 우리가 보물지도를 보고 보물을 찾으러 간다라는 것은 어떤 테마 안에서 아니면 어떤 업종군 안에서 종목을 찾아낸다. 종목을 발굴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저는 그거를 되도록이면 하지 마라 라는 표현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일반적인 분들이 종목을 사랑합니다. 이 종목은 어떤 뉴스로 인해서 어떻게 될 거야? 얼마 갈 거야? 앞으로 몇 달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어떤 희망에 찬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주식에서만큼은 보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보물이란 놈이 뭐길래 안 좋다라고 하는 건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물지도. 뭘 뜻하는 걸까요? 보물지도. 보물 간직하지 말라고? 보물지도가 뭐길래? 자, 보세요. 사자성어입니다. 보유하고 물 타면 지겨워서 도 닦게 된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요 마이너스 5%가 됐어요. 어떤 생각이 들죠? 아이, 뭐 마이너스 5% 정도야 그냥 가지고 있으면 본전 오겠지 라는 생각을 하시죠? 이게 추가하라 그래서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는 마이너스 15%가 되나 어떡하지? 이거 물 타야 되나? 그냥 들고 있어야 되나? 가만히 기다리면 본전 올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소설을 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물을 탔어요. 물을 탔다는 건 뭐예요? 내가 평단 작업을 통해 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춰서 이게 반등하면 내가 빠져나올 공간도 만들어지고 수익도 더 커질 거고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잘못돼서 물타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방법 없어요. 네? 다시 보유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유했다가 물타면요 그냥 보유하게 돼요. 우리는 투자를 합니다. 투자라는 건 뭐냐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해요. 자, 그래서 보유하고 물타면 지겨워지면 도당님 심정으로 어떡하나 제발 내 본 좀만 알아 이렇게 되니까요. 그거 하지 말자는 소리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A라는 주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주식을 10,0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상승하면 좋은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보유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냥 보유를 하다가 그게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물타기 하죠. 어디서 들은 건 있어요. 저기 회사 선배가 주식을 좀 한지 됐어요. 선배님, 제가요 지금 어떤 종목을 샀는데요. 이게 지금 자꾸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랬더니 야 임마 그것도 몰라 임마? 보유하고 있다가 평단 작업 해가지고 빠져나와야지. 그것도 몰라? 물타기라고 하는 거야. 고급 기술이야. 여기 어디 들은 건 있어.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10,000원에 보유하던 놈이 내려가니까 이제 물타기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7,000원까지 하락을 해가지고 물타기를 했어요. 1,000만 원 샀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1차 매수를 10,000원에 1,000만 원을 했고요. 2차 매수를 또 7,000원에 1,000만 원어치를 했습니다. 수량으로 보면 이 1차 매수 10,000원일 때는 1,000주의 수량이 매입되고요. 7,000원일 때는 1,428주의 수량이 매입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평균 단가가 대략 8,326원이 나오고요. 수량은 2,428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아니라 그냥 모두 다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래요. 10,000원에 들고 있다가 7,000원에 매수해가지고 평균 단가가 8,300원까지 하락했다. 오예 좋아라! 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가 좋은 겁니까? 전혀 좋은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을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10,000원에 산 건 여기 써 있죠? 1차 매수예요. 그 다음 2차 매수는 얼마에 샀습니까? 7,000원에 샀네요. 10,000원에 산 것은요. 평균 단가가 8,326원까지 하락한 게 맞아요. 자, 그런데 2차 매수한 7,000원은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됐어요? 나는 7,000원에 샀는데 평균 단가가 8,300원까지 상승해 버렸네. 이해되십니까? 얘는 평균 단가가 내려가는 게 맞는데요. 여기에 산 건 평균 단가가 상승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내려가는 만큼 올라가는 것도 있다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1차 매수를 A라는 계좌로 하고요. 그 다음 얘를 손절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2차 매수 가격인 7,000원까지 하락을 해가지고 이걸 B 계좌로 매입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여전히 손실 중이지만 얘는 매수와 동시에 본전인데요. 이해되십니까? 얘는 한 계좌로 사버리면 평균 단가가 8,326원이 돼서 얘는 내려가는 거지만 얘는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계좌를 나눠서 하면 얘는 내려가는 거 그대로 원래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얘는 이제 본전. 이해되십니까? 뭐가 더 유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수치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답 나옵니다. 제가 이따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야, 그냥 모르겠으면 뭐 사. 회사가 우량하니까 연말에 배당도 받을 수 있어. 야, 그 회사가 망하겠니?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 심심찮게 많이들 들어보셨죠? 자,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주식 말이야 적금처럼 사. 우량한 기업 하나 발굴해가지고 막 적금처럼 사다 보면 그 주식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야, 연말에 배당도 나와. 그 회사가 망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월 50만 원씩 주식을 매입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월 50만 원, 100만 원씩 적금 넣으시는 분 계신가요? 10년, 20년씩? 거의 없을 건데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월 50만 원씩 주식을 매입하면 1년이면 600만 원어치 주식을 사게 됩니다. 12개월이니까요. 10년이면 6천만 원어치, 20년이면 1억 2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한 종목이 잘 선택을 해가지고요, 주식이 쭉쭉쭉쭉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따봉이죠.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투자라는 것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도박이 있습니다. 왜 도박은 투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카지노를 놀러 갔어요.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다가 칩을 걸었어요. 그런데 딜러가 손이 딱 뻗쳐. 잠깐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 잠깐만. 나 한 50%만 손절할게. 됩니까? 안 되죠? 도박은요, 중도의 회수가 안 돼요. 도박에서 손절이 어디 있습니까? 베팅하면 끝. 주식은 베팅했다가 철수가 되잖아요. 내가 1000주를 샀는데 한 500주만 빼야지. 나 1000주 샀는데 한 300주만 빼야지. 된다고요. 다 빼는 것도 되죠. 자,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을 집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방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거실이 있고요. 여기 화장실이 있고요. 또 방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이 집을 보러 갔는데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집주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요, 이 집 지금 매매가가 보니까 3억인데요. 제가 이거 살게요. 그런데 내가 돈이 좀 모자라 가지고요, 분할 매수할게요. 오늘은 거실에서 한 35% 정도만 매입하고요. 다음 달에 화장실 매입하고요. 그 다음 달에 방 매입하고요. 그 다음 달에 베란다 살게요. 이렇게 집 분할로 사시는 분 계십니까? 얼토당토 않는 소리죠? 주식은 되잖아요. 부동산은 안 되잖아요. 주식은 된다니까요? 그러면 주식의 장점은 뭐예요? 이게 되는 거, 분할이 된다는 게 주식의 장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하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을 우량한 보물을 샀을 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런 회사를 샀다. 미도파, 거평, 혜택, 기아, STX, 한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런 회사를 샀네요. 하필이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미래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에요? 부도가 났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곳에 매각이 됐거나 회생 절차를 밟았거나 이런 좋지 않았던 과거를 지녔던 회사들이에요. 맞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주식을 이렇게 투자했다면요, 손해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투자라는 것은 뭐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박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주식의 이점은 뭐다? 분할이 된다는 거다. 부동산은 분할이 안 되잖아요. 주식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장점을 10분 발휘를 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한 그 회사가 손해가 나거나 만약에 부도가 나거나 회생 절차를 밟는다든지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요, 소중한 투자금을 투자했잖아요. 그 투자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투자금이 증발하게 됩니다. 게다가 투자금만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경제활동하면서 열심히 돈 벌어놨던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그 투자금에 대한 시간, 나의 젊은 시절도 모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투자한 20년의 시간과 그 20년 동안 오롯이 허리도 졸라매가지고 그 투자한 것도 다 날아간다고요. 바꿔 말하면 이게 무조건 올바른 투자 방법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잘 되면 좋겠죠. 안 되면요. 여러분 인생도 송두리째.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은요, 이 방법이 맞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자산이 100억인데 나 10억 정도 날려도 상관없는데 하시는 분은 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
시간이 날아간다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황금기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자산이 사이즈가 좀 돼 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셔도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가치 투자 우량한 종목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자산을 증식하는 단계에서는 저 방법이 무조건 올바른 건 아니다. 이해되셨죠? 자, 퀴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다양한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식은 뭐죠? 저는 개인적으로 분식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만두, 아니면 튀김, 뭐 떡볶이. 개인적으로 순대는 조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다양한 음식이 있죠. 김치찌개, 뭐 미역국, 된장국, 청국장부터 시작해서 고기 문화도 정말 많아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처럼 다양한 음식들을 식문화로 접합니다. 와, 대단한 음식들이네요. 군침 도는 음식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아마 이 음식들 시켜 먹으실 것 같은데요. 갑자기 왜 주식 이야기 하다가 음식 이야기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까봐 이렇게 한번 표현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시잖아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의 대다수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 오늘 상한가 먹었다. 나 오늘 100만 원 먹었잖아. 나 오늘 10% 먹었어. 먹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음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표현을 써야 잘 와닿을까를 생각을 하다 보니 음식이 제격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주제에 해당하는 수업을 진행을 해보는 건데요. 자, 저는 반반치킨과 쌈싸먹기 이 두 가지를 가장 좋아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이 음식을 좋아하기도 하거니와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반반치킨과 쌈싸먹기를 단연 으뜸으로 꼽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나 매매 기법 알고 싶어. 나 투자에 대한 어떤 비법을 알고 싶어. 나 어떤 투자의 비기를 알고 싶어. 나 투자의 어떤 법칙을 알고 싶어. 나 투자에 대한 어떤 타법을 알고 싶어. 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제 기준 하에는 그렇습니다. 투자금을 가장 빨리 늘리는 방법 더하기 투자금을 가장 잘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반반치킨 쌈 싸먹기인데요. 먼저 반반치킨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아까 보물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A라는 종목을 1,000만 원어치를 샀고요. 현재 수익금이 마이너스 중이라서 마이너스 100만 원이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종목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0%인 상태예요. 자, 이런 경우에 대다수의 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보물지도 한다. 보물지도가 뭐예요? 보유하고 물 타고 지겹도록 도 닦는 상태. 보물지도 한다고요. 그런데 이거 하지 말자고 지금 반반치킨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봅시다. 95% 이상의 사람들이 물타기라는 선택지를 택합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좋은 거 아니거든요.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자, 보세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반반치킨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종목이 상승해서 올라오면 그냥 마냥 홀딩 하다가 나의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에 샀어요. 자, 9,0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마이너스 10%인 상태죠. 이게 다시 10,000원으로 올라오면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본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요?
나 마이너스 100만 원 구경하다가 드디어 본전 났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000원에 매입을 하고 9,000원에 물타기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신 분이 주식이 다시 상승을 해서 내 평균 단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본전 이상이거나 수익인 상태가 되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죠. 아우, 짜릿해. 역시 물타기는 대단한 매매 기법이야 라고 하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투자의 첫 번째는 뭐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은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내가 10,000원에 샀는데요. 9,000원까지 하락을 한 종목이 제발 본전만 하라. 기도를 했는데 얘가 더 하락하는 거예요. 자, 추가 하락을 통해서 얘가 만약에 8,000원까지 하락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9,000원이라도 손절할 걸 그랬나? 그때 조금 좋았는데 10,000원일 때 이렇게 하다가 내가 9,700원 됐을 때 계좌 열어봐가지고 마이너스 3%일 때도 매도할까 말까 하고 고민했는데 그러게 지금 마이너스 20% 됐네. 만약에 물타기 하신 분이라면 평균 단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겠죠? 하락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요. 왜? 여기 또 살 겁니까? 또 물타기해서 또 내리가면 이제 그냥 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암덩어리.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투자 방식은 반드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반반 치킨이라는 선택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반반 치킨을 해라. 반반 치킨이 뭐예요? 우리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왜 치킨 시키실 때 양념이 아니라 양념이죠? 여러분 치킨 시킬 때 너 뭐 먹을래? 아빠 나 후라이드 먹을래. 이 자식 후라이드 양념이 맛인데. 딸 뭐 먹을 거야? 아빠 난 양념이지. 역시 딸은 나랑 맞아. 그죠? 그래서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이렇게 시키잖아요. 자, 시켰어요. 반반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1,000만 원어치에 샀습니다. 그 종목을 500대 500으로 나누세요. 어떻게? 1,000만 원 매입을 했지만 내가 지금 마이너스 10%여가지고 마이너스 100만 원 손실 중이네. 500대 500. 500만 원은 보유하고요. 500만 원 매도를 해버리세요. 어떻게 됩니까? 500만 원 보유 중 500만 원 손실이 났으니까 마이너스 50만 원 손실, 마이너스 10% 손실 발생. 맞나요? 이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절반이라는 이 비중을 줄였어요. 마이너스 10% 손실을 인정을 했어요. 만약에 상승해서 내 본전, 그러니까 10,000원으로 다시 올라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괜히 매도했네.가 아니고 내가 비록 반은 매도했지만 난 반은 보유하고 있다. 자, 반면에 하락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10,000원에 샀다가 9,000원일 때 내가 절반을 매도를 했는데요. 얘가 8,000원, 7,000원까지 하락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냥 그때 다 던질 걸. 나 반이라도 매도해서 정말 다행이네. 됐습니까? 올라도 다행, 내려도 다행. 이게 반반 치킨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절반의 수량을 매도를 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해당 주식이 본전으로 올라오면 정말 다행이지만 만약 내려갔을 경우에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어떤 선택지? 자, 450만 원의 현금이 생겼잖아요. 왜요? 50만 원 손실 인정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450만 원으로 다시 추매 또는 물 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물을 타더라도 비중은 늘어나지 않아요. 원래 비중이 1,000만 원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50만 원 손실 인정을 했고요. 나는 풀로 매수를 해도 950만 원어치예요. 이 비중을 넘어가지 않아요. 바꿔 말해 내가 보유를 하게 되더라도 덜 불안하다라는 거죠. 왜요? 비중이 안 늘어났잖아요. 게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10,000원에 매입을 해서
9,000원에 물타기를 했을 경우에 8,000원 다시 내려가면 물타기에도 평균 단가가 어디로 내려올까요? 얼마 안 내려와요. 이미 여기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비중만큼 그 이상으로 사지 않는 한 평균 단가가 하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10,000원에 매입을 했다가 9,000원 내려왔을 때 절반을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8,000원까지 하락한 주식을 10,000원 평균 단가고 나 여기서 절반 매도한 거 여기서 사야지 하면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평균 단가가 여기입니다. 여기 확 내려오는 효과가 생기죠. 비중에 대한 부담이 있나요? 없어요. 편안해요. 왜? 원래 나 샀던 금액보다 낮아. 이해되십니까? 투자라는 것은요, 편안하게 해야 되고요,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반반 치킨이 그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반 치킨을 하게 된다면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단점. 손실 확정 금액이 생깁니다. 두 번째 단점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자, 반반 치킨을 실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대단한 장점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손실 중인 종목의 비중이 낮아지고요. 두 번째, 현금에 대한 비중이 생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주가가 추가 하락을 했을 경우에 추가 매수 또는 물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왜? 비중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이게 반반 치킨의 장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반반 치킨 하기 전에 어떤 말씀 드렸죠? 반반 치킨과 쌈 싸먹기라는 게 있는데 가장 좋은 거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쌈 싸먹기인데요. 종목명 가나다라마 5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수강생분들께 말씀드릴 때 항상 이런 말씀 드려요. 종목은 3종목 내지 5종목으로만 컨트롤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5종목을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지금 각 종목당 수익금을 작성을 했습니다. 가라는 종목은 현재 마이너스 70만 원인 상태, 즉 손실 중이라는 거죠. 나라는 종목이 현재 100만 원 수익 중이고요. 다가 마이너스 20만 원 손실 중, 라가 50만 원 수익 중, 마가 40만 원 손실 중인 상태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이런 판단을 합니다. 오예! 나 100만 원 수익 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개인 투자자의 오류. 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건데요. 제가 꼽는 대표적인 오류 첫 번째. 내 매수가가 기준이에요. 내가 1,000원에 샀으니까 1,200원 올라가면 나는 수익 매도할 거고, 내가 1,000원에 샀기 때문에 나는 마이너스 3%가 나의 손절 원칙이라서 내 매수가 1,000원 대비해서 마이너스 3% 하락을 하면 손실로 인정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잘못된 손절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지금 1,000만 원어치 샀으니까 나 100만 원 수익 나면 매도해야지.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방송이라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정말 안 좋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 내가 지금 이렇게 샀는데 나 10% 수익 나면 매도해야지. 나의 목표 수익률은 10%니까 나 하루에 3%만 먹어야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이 다 잘못됐거든요. 그런데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를 통해서 이 상태일 때 100만 원 수익 중이면 이 100만 원 수익 중인 종목을 매도할 때 대다수의 분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예! 아싸비오! 나 오늘 수익 실현했다. 오예! 나 100만 원 먹었어. 우후! 직장에서 저기 누구 부장님한테 갈굼받고 뭐하고 했는데 아싸 나 오늘 주식으로 100만 원 먹었으니까 짜릿해. 이게 끝이에요. 전혀 아무런 손을 쓰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법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세요. 내가 100만 원 수익 난 건 그래 좋아요. 100만 원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요, 내 계좌에 지금 손실 중인 종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투자의 가장 첫 번째는 뭐라고요?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된다. 바꿔 말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놔두면 만약에 얘가 지금 종양에서 악성으로 가고 있다가 암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얘가 지금은 종양인데 악성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얘가 암으로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냥 보물지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100만 원 수익 난 거 그래 좋아요. 그런데 이 100만 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내 계좌를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게 투자입니다. 자, 보세요. 이 방법을 통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쌈을 제대로 싸먹게 된다면 여러분의 계좌는 획기적으로 아마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싸먹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라는 주식을 매도를 함으로써 100만 원 수익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에게는 1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된 상태고요. 이때 여러분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오늘 100만 원 수익이 나긴 났는데 계좌에 지금 종양이 하나 있고 악성도 있는 것 같고 암될 놈도 있고 이건 뭔가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대처를 좀 해줘야겠다. 자, 이때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100만 원 수익인 종목을 매도를 했지만 어디 보자. 지금 40만 원 손실 중인 거 있고 20만 원 손실 중인 거 있는데 얘가 지금 어떤 상태고 한 2주 정도는 더 눌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얘를 현금화를 좀 하면서 같이 쌈을 싸먹고 지금 40만 원 손실 중인 게 어제 플러스 했는데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니까 야,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자, 이런 생각이 들 때 적극적으로 개입을 통해서 대처를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100만 원에 마이너스 20만 원인 종목을 같이 매도를 해주고요. 100만 원 수익금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40만 원인 종목도 함께 매도를 눌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 종목 매도했고요. 다 종목도 매도했고요. 마라는 주식도 매도를 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세요. 100만 원 수익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 수익 금액이 어떻게 됐습니까? 줄어들었어요. 80만 원으로. 그리고 또 줄어들었어요. 40만 원으로. 그런데 여전히 40만 원은 수익 중인 거잖아요. 40만 원도 큰 돈이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의 계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쌈 싸먹기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한 종목에서 손실 중인 종목들을 정리를 하면 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수익 확정 금액이 있습니다. 얼마가 있었나요? 매도, 매도, 매도. 합해서 40만 원 수익. 바꿔 말해서 와, 나 수익 확정 금액이 100만 원에서 비록 줄어들긴 했으나 그래도 나 40만 원 수익 중이다. 예, 오늘 40만 원 수익 났다. 그죠? 자, 두 번째 장점. 손실 종목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70만 원 손실 중, 20만 원 손실 중, 40만 원 손실 중이었는데요. 손실 중인 종목의 비중이 70, 20, 40. 그래서 130만 원 손실 중이었어요. 그런데 쭉쭉 줄어들었죠. 바꿔 말해서 손실 종목의 비중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 100만 원 매도하고 얘도 매도하고 얘도 매도해서 지금 40만 원 수익 확정인데 70만 원 거슬려. 이것도 마이너스 20만 원 해야지. 라고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오늘 20만 원만 그냥 확정할래 라고 한다면 얘 없어졌죠. 얘 없어졌죠. 얘 비중 줄어들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손실 종목의 비중이 어떻게 확 줄어들었어요. 손실 종목의 비중이 줄어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여유가 생기냐면 보유 종목의 수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예수금, 즉 현금 비중이 획기적으로 증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매도해가지고 두 가지가 생겨요. 첫 번째 현금이 생기고요. 두 번째 수익금이 생겨요. 그 다음 얘 매도함과 동시에 얘 매도하고 얘 매도하면서 현금이 생깁니다. 얘네는 손실이긴 하나 쌈을 싸먹으니 손실이 아닌 거죠. 맞습니까? 게다가 얘 비중도 낮춘다 생각해 보세요. 현금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이게 쌈 싸먹기의 효과입니다.
그렇게 쌈 싸먹기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앞으로 투자 방향에는 이러한 기회가 생깁니다. 다른 종목을 쳐다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왜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아, 내가 투자함에 있어서 나 저거 살걸. 저거 사고 싶었는데. 현금이 없네.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요. 뭘 통해서? 쌈 싸먹기를 통해서.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드리는 바는 뭐냐면, 여러분 보물지도 간직하지 마세요. 두 번째, 반반 치킨 실행하세요. 세 번째, 쌈 싸먹기 하세요.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계좌를 여러분 스스로가 컨트롤하는 방법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보물지도를 간직하지 않게 됩니다. 바꿔 말해 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보물을 무한정 간직하게 된다면, 즉 반반 치킨하고 쌈 싸먹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수강반 분들에게 수업을 할 때 이런 표현을 드리거든요. 주식은 구조라는 게 있다. 이 구조는 파동을 생산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잘 보세요. 지금 10,000원, 9,000원, 8,000원, 7,000원, 6,000원, 5,000원 이렇게 쭉 표기를 해놨네요. 왜 표기해놨을까요? 도대체 이 가격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0,000원이었다가 9,000원까지 하락을 하는 주식은 몇 퍼센트 하락을 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000원에 매입을 했어요. 나의 평균 단가가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던 내 주식이 하락을 해서 9,000원이 되면 나의 손실률은 10%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 만약에 내가 10,000원에 매입을 했다가 내 10,000원으로 올라오면 좋은 거지만, 만약에 상승하지 못하고 추가 하락하게 된다면 나의 계좌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가 늘어납니다. 바꿔 말해, 만약에 물타기를 했다 하면 이제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점점 리스크가 커지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보물 간직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유하고 물타지 마세요. 자, 만약에 8,0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번져 놓으면 다행이다. 그죠? 그런데 얘가 계속 내려가요. 7,000원, 6,000원, 5,000원 계속 하락하면 주식은요 10%씩 밖에 하락을 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나의 계좌는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50%가 됐어요. 바꿔 말해, 이 마이너스 50%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내 계좌는 본전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표현 드려 볼까요? 이 상승이 과연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 이런 목표를 세우실 거예요. 하루에 3%만 수익 나면 좋겠다. 원이 없겠다. 나 하루에 1,000만 원으로 투자해 가지고 5% 수익 나서 하루에 50만 원씩 수익 나면 원이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게 얼마나 큰 수치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만약에 10,000원이던 주식이 쭉 하락을 해서 5,000원까지 내려가면 10,000원 대비해서는 50% 하락을 한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주식의 구조를 통해 파동 생산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자, 잘 보세요. 10,000원이던 주식이 9,000원으로 올라오려면 몇 프로 상승을 해야 될까요? 에이, 마이너스 10% 하락이니까 마이너스 10% 번져 놓으면 되죠. 아니요. 11% 상승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지? 자, 보세요. 9,000원에 있다가 10,000원을 가려면요, 예를 들어서 9,000원이던 주식에 곱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9,900원밖에 안 돼요. 바꿔 말해 100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1%가 더 올라야 됩니다. 정확히 따지면 우리 왜 증권거래세 여러 가지 이 세들이 있잖아요.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거 포함하면
11%보다 더 올라야 돼요. 그래야 본전이 됩니다. 바꿔 말해. 8,000원까지 하락한 주식이 내 본전이 되려면 25% 상승해야 돼요. 8,000원에다가 여러분이 1을 곱해 보세요. 8이 16이니까 1,600원이에요. 그러면 더하면 9,600원이니까 얼마가 비어요? 400원이 모자라요. 즉 400원만큼의 상승이 더 이루어져야 돼요. 그 400원의 상승을 하려면 5%가 더 올라야 된다고요. 8호 40이잖아요. 400원. 그래서 8,000원일 때는 25%를 올라야 만원 평균 단가로 올라옵니다. 바꿔 말해 7,000원, 6,000원, 5,000원 하락하는 순간에는 이 사이즈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파동의 구조를 가집니다. 7,000원일 때는 43% 상승을 해야 만원이라는 본전에 도달하고요. 6,000원일 때는 66% 상승을 해야 만원이라는 평균 단가에 도달합니다. 5,000원일 때는요. 100% 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내 평균 단가 만원에 옵니다. 바꿔 말해. 여러분이 어설프게 물타기 하면 그게 투자일까요? 아니요. 그게 바로 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리스크를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자산관리사한테 나의 소중한 자산을 맡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자산을 가지고 자산 관리해 주는 사람이 막 이것저것, 그게 과연 관리일까요?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만원에 사서 9,000원까지 하락한 주식을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가 본전에 오면 다행이지만 내려가면요, 방법이 이제 없어지네요. 그냥 마냥 물타기 한다? 그게 답일 것 같습니까? 지난 시간에 표현드렸잖아요. 종양을 방치해서 암이 되도록 두지 마시라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투자를 통해서 1억을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1억 원이라는 투자금이 작은 액수입니까? 아니죠.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자, 이 투자금을 통해 여러분이 좋은 성과를 냈어요. 그리고 반대의 케이스는 좋지 않은 성과가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1억을 투자를 했는데요, 한 5천만 원을 잃었어요.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네. 얼마요? 5천만 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투자 안 했으면 그 5천만 원 잃지 않았으면 이거 전세금 메꿀 수 있는 돈인데.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니까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나 친구들이 다 조던 운동화 신고 다니고 요즘에 유행하는 가방이 있는데 30만 원짜리 하나 사줘.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세금 돌려줘야 하는데 저놈이,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야 임마 공부해 임마, 학생이 무슨 가방이 30만 원짜리야, 무슨 조동 운동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마 이러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1억을 투자를 했는데요, 만약에 5천만 원을 수익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보, 우리 집주인이 5천만 원 올려달래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아들, 딸이 와가지고 아빠, 나 공부하는데 이거 이렇게 화면 보는 거 이거 하나만 사줘. 얼마야? 용량 큰 거는 한 100만 원 해. 하나 사. 무슨 색깔? 케이스 필요하지 않아? 아들이, 아빠, 나 조던 나오자마자 조던, 뭐 운동화, 신발, 뭐 필요해? 뭐 가방, 트레이닝복, 원하는 거 다 사. 안 그래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은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양이었다가 암으로 변질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물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보물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반짝반짝거리는데 보물들. 눈이 멀어가지고요, 간직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종양이
암이 되면 건강도 잃고요, 돈도 잃고요, 시간도 잃어요. 이 과연 올바른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은요, 보, 물, 지, 도, 즉 보물 간직하지 마세요. 플러스 알파로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반반 치킨하고 쌈 싸먹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치킨 단연 1순위 간식으로 꼽아요. 두 번째, 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닭갈비를 먹는다? 닭갈비 먹다가 쌈 싸서 먹어요. 회를 먹는다? 초장 찍어서 쌈 싸서 먹어요. 고기를 구워 먹네? 쌈을 싸서 먹어요. 네? 곱창을 구웠다? 쌈을 싸서 먹습니다. 심지어 밥도 싸 먹잖아요. 어디다가? 김에다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의별 걸 다 싸 먹습니다. 바꿔 말해,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신다고요? 와, 나 오늘 상가 먹었어. 와, 나 오늘 100만 원 먹었어. 오예, 나 오늘 10% 먹었다. 드세요. 제발. 맛있게. 맛있게 드시면 드실수록 여러분의 계좌에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주제가 뭐였나요? 수익이 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매매 기술이었습니다. 여러분, 쌈 싸먹기와 반반 치킨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매매 기술이고요. 여러분이 투자금을 증액 하시고 싶으십니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투자금을 지키고 싶으신가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절대 투자 금액을 늘려가실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정도면 자산가야, 이 정도면 성공한 사람이야 라는 분이 한 분쯤은 계실 건데요. 그분들 중에 과연 자신만의 자산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없으면서 그 경지까지 올라가신 분이 계실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자, 지금 하단에 우리 최나인의 주식스쿨 노란 톡방 입장하는 QR코드 나가고 있을 겁니다. 이 톡방 통해서 들어오시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기술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나인의 주식스쿨 최나인 원장이었습니다.